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유비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유비테크놀로지는 코로나 시기에는 이 5,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도 올랐던 종목이었는데요. 그 이후 장기간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만원대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그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하고 다양한 후속 개발들을 해왔지만 역시나 이 유비테크놀로지는 유비콜 플러스라는 이 콜레라 백신이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. 이 콜레라 백신은 우리나라는 이미 콜레라가 뭐 완전히 없어진 질병,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제3세계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또 그것도 기후가 따뜻한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. 그래서 유니세프가 이 유비콜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콜레라 백신들을 만드는 인도 회사 세계적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유바이오로직스하고 한 3개 정도 되는 회사로부터 이 콜레라 백신을 사들여서 이런 제3세계 국가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진은 굉장히 좀 박한 편입니다. 하지만 안정적으로 매년 한 3,300만 도스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바이러스 생산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인도 업체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품질이 좋은 백신을 만들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공장을 또 지어서 거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인도의 그 백신보다는 유바이러스의 그 백신을 유니세프에서도 좀 더 많이 사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. 여기에 빌 앤 밀렌다 재단에서도 이 유바이러스의 이런 그 백신 만드는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유바이러스에 갖고 있는 백신 만드는 백신 제조 기술이 다양한 다른 그 백신,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서도 이 백신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지금 유바이러스가 주가가 요 근래 이제 많이 급등했던 이유는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DK사라는 백신 만드는 회사, 이 회사에 유바이러스의 이 유비콜 원액을 직접 공급하고 이 원액을 갖고 완제품을 만드는 유비콜 플러스를 만드는 이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이전을 해서 가나에서 콜로라 백신을 직접 만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공급하는 이런 그 현지 공장, 그러니까 현지 협력 제조 파트너를 구하게 되면서 여기는 또 유니세프가 아니라 국제 그 이 백신 연구소라는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통망을 뚫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콜레라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는 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바이러스의 실적이 더 빠르게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자, 유바이러스는 그거 외에도 알츠하이머 백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백영옥 사장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 백신 기술을 갖고 계신 박사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콜레라 백신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현재 유바이러스의 그러니까 콜레라 백신을 이을 후보 백신은 장티푸스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, 수막구균 백신, 그리고 또 대상포진 백신이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만들어서 임상 3상까지 끝낸 상태로 아직 보급을 하지 않고 이제 개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보톨리듐 톡신은 이미 임상이 다 끝나고 다른 제품으로, 그러니까 필러 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죠. 이번 1분기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 매출이 전체 중에 약 98%를 차지했습니다. 거의 그만큼 콜레라 백신이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늘어난 그 의미도 있는데요. 이렇게 된 것은 이상기후 때문에 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열대성 지역에 이 콜레라가 창고를 한 게 또 이게 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. 유니세프가 이제 이 콜레라 백신을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못 사는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그냥 마시면 되니까 이 콜레라 백신이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유니세프께 많이, 유바이러스께 많이 팔리게 된 거죠. 왜냐면 유바이러스가 만든 이 콜레라 백신은
이 플라스틱 튜브에 담겨져 있습니다. 이 말 뜻은 그 다른 인도에서 만든 것처럼 유리관으로 보관이 되고 이동하다가 깨지거나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데요. 이 유바이러스 거는 플라스틱 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동안, 유통하는 동안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 면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. 자, 요번 반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지금 보시게 되면 252억에서 지금 306억으로 지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더블 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. 그리고 최대 주주는 바이오노트가 차지하면서 바이오노트 쪽에서 꾸준히 지분을 늘려서 16.83%까지 늘렸습니다. 기존의 백용욱 사장이 갖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. 유바이러스의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1,000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8월달 들어서 주가 상승으로 2분기 실적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제는 3분기 실적을 반영해야 되는데요. 3분기 실적도 2분기 때 이제 7, 8, 9월이라는 가장 더울 때, 즉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이 백신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계절적 그 시기가 접치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이제 선반영된 의미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젠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구매해서 이제는 보관하거나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. 계절적 요인이 좀 있지요. 예, 그런 부분 때문에 유바이러스의 주가 상승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유바이러스는 이 콜레라 백신을 뒤를 이을 그 다음 그 백신 제품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야만 유바이러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. 그 유바이러스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이 매출이 등락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